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박민주예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죠. 북에서는 그거 최고의 직업 중 하나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한복판에서 수갑을 차고 서 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오후 2시예요.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까지 딱 50m예요. 50m만 더 가면 자유였어요. 제 옆에 동료 3명이 있어요. 김수진, 최연우, 한지우요. 저희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 손에는 고려항공 승무원 명찰이 들려 있었고요. 5년 동안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던 그 명찰이 이제는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오랜만이네, 박민주 승무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최철민이었어요. 보이부 해외 담당이요. 제 악몽 그 자체였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뿌리쳤는데요. 어떻게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의 뒤에는 말레이시아 경찰 4명이 서 있었고요. 그들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어요. 이들은 북한 범죄자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서가 나왔습니다. 최철민이 경찰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들은 이미 매수되어 있었어요. 탑승구까지 고작 50m요. 하지만 이제 그 거리는 무한대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승무원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48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사흘 전이었어요. 2023년 6월 12일 평양이요. 새벽 5시였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예요.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예요. 비행 전날엔 절대 늦잠 잘 수가 없거든요. 늦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이에요. 창밖으로 대동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평양은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곧 도시가 깨어날 거예요. 대동강 너머 주체 사상탑이 어렴풋이 보였죠. 저 탑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오늘은 베이징행 JS151편 근무일이었어요. 3일간 해외 체류 후 돌아오는 일정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근데 왜일까요? 오늘따라 불안한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갔어요. 승무복이 제일 앞에 걸려 있었죠. 짙은 남색 블라우스에 빨간 스카프요. 고려항공 상징인 붉은 학이 새겨진 명찰이요. 5년 동안 거의 매일 입었는데도 여전히 무거워요. 고려항공 승무원이요. 북한에서는 정말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예요. 해외를 나갈 수 있고 외화를 벌 수 있고 당으로부터 신뢰받는 직업이니까요. 평양에 사는 것만으로도 특권인데 거기다 해외까지 나갈 수 있다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직업이 얼마나 무서운 직업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요. 승무원 가족은 평양에 남아서 사실상 인질이에요. 한 명이 탈북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거든요. 할아버지부터 조카까지요. 3대가 멸족당해요.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죽고 동생이 죽고 3살짜리 조카까지 죽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올해 56이세요.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병원 가시래도 약이 귀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신대요.
3일 후에 올게요, 어머니. 좋은 거 사올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전 6시 30분이었어요. 순환공항 승무원 대기실이요.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동료 5명이 와 있었어요. 선배인 이영희 언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9살 7년차 승무원이요. 항상 침착하고 완벽했던 언니예요. 민주야 왔어? 오늘 브리핑 10분 후야. 영희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요. 절친인 김수진이도 보였어요. 26살 3년 차예요. 저랑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였죠. 수진이는 항상 밝고 쾌활한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남자 승무원 최현우 오빠도 보였어요. 32살 8년 차요. 저희 중에서 가장 선배였어요. 그 옆에 정미경 언니 30살 6년 차요. 그리고 한지우 27살 2년 차요. 6명이요. 오늘 베이징 노선을 함께할 저희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브리핑룸 문이 열렸어요.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최철민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보이부 해외 담당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해외 노선 비행 때마다 승객으로 동승해서 저희를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탈북 방지가 그의 임무죠. 그의 한마디면 저희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승무원들과 함께하게 됐네요. 최철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희를 하나하나 훑쳤어요.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기장님이 오늘 노선을 설명했어요. 평양 순환공항 출발 오전 9시, 베이징 수도공항 도착 오전 11시, 비행시간 약 2시간, 승객은 총 142명입니다. 오늘 기체는 투폴레프 154입니다. 투폴레프 154요. 소련제 낡은 비행기예요. 만들어진 지 40년도 넘은 거예요. 저희 승무원들은 다 알아요. 이 비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작년에도 이 기종에서 엔진 화재가 났었어요. 다행히 착륙은 했지만요. 그때 승무원 한 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실려갔었죠. 그리고 그 승무원은 그 후로 다시 못 봤어요. 기체 상태는 양호합니다. 기장님이 말했어요. 양호하다고요? 저희는 다 알아요.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정비도 못한다는 거요. 외국에서 부품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고장난 비행기에서 부품 떼어다 쓰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는 기내 난방이 고장나서 승객들이 떨면서 비행했어요. 여름에는 냉방이 안 나와서 기내가 찜통이 됐고요.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는 건 이제 일상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비상 장비예요. 산소 마스크가 절반은 고장 나 있어요. 구명조끼도 오래돼서 공기가 새고요. 저희는 매번 비행할 때마다 기도해요. 제발 오늘은 무사히 가고 오게 해달라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희는 사물함으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데요. 거울에 누군가가 비쳤어요. 최철민이었어요. 그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가 제 사물함에서 아이디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박민주 승무원 5년 차네요. 이제 베테랑이네. 근무 평가도 우수하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감사합니다, 동무. 당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최철민이 카드를 돌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요. 이번 비행 조심해서 잘하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동생도 조카도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명확한 위협이었어요. 가족이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동무. 최철민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온몸에 땀이 나 있었어요. 오전 9시 JS-151편이 이륙했어요. 탑승하면서 기체를 살폈어요. 낡은 좌석들이요. 여기저기 금이 간 플라스틱이요. 떨어질 것 같은 천장 패널이요. 5년 동안 이 비행기를 타면서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최철민은 비즈니스석 첫 번째 줄에 앉았어요. 저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이 소리에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엔진이 멈추는 건 아닐까 항상 걱정돼요. 이륙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승객 몇몇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건 평소예요. 고려항공 비행기는 항상 이래요.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까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음료 드릴까요? 제가 승객에게 웃으며 물었어요. 평소처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승무원은 항상 웃어야 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최철민의 말이 맴돌았어요. 조심해서 잘하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서비스를 하면서도 계속 최철민을 의식했어요.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저희를 쳐다봤어요. 감시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1시간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베이징 착륙 1시간 전이었어요. 터뷸런스가 진정되고 기내는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승객들은 다시 안전벨트를 풀고 각자의 일을 했어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청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최철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조심해서 잘하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화장실 청소 차례였어요. 이코노미석 뒤쪽 화장실이요. 항상 가장 지저분한 곳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일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기내 맨 뒤쪽으로요.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변기, 세면대, 거울이요.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수백 번도 더 청소했던 공간이었죠. 익숙한 루틴대로 움직였어요. 먼저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기를 청소하려고 했어요. 변기 물통을 열었어요. 물통 안쪽을 청소하는 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물통 뒤쪽 연결 파이프 사이에 작은 비닐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투명한 방수 비닐이었어요. 그 안에 하얀 종이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누가 여기에 이런 걸 숨겨놓은 거지?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누가 보고 있나 싶어서요.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꺼냈어요. 물기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비닐을 열었어요.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어요. 접혀진 종이를 펼쳤어요. 그 순간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박민주 승무원님, 당신과 동료 5명의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귀국 즉시 체포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베이징 도착 후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하세요. 암호는 붉은 학입니다. 연락처는 8068-531 1000번입니다. 이 쪽지를 삼키거나 물에 버리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숙청 명단요? 귀국 즉시 체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쪽지를 여기에 숨겨놓은 걸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보위부의 함정일까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동료 5명요? 그럼 저희 승무원 6명 중에서요? 저와 영희 언니, 수진이, 현우 오빠, 미경 언니, 지우까지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쾅, 쾅, 쾅. 거기 누구야? 문 열어. 당장 열어. 최철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를요.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쪽지를 입에 넣었어요.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켰어요. 종이가 목구멍을 타고 거칠게 내려갔어요. 목이 따끔거렸어요. 박민주,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지금 당장. 최철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재빨리 비닐봉투를 물통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물속 깊숙이요. 그리고 변기물을 내렸어요. 콸콸콸. 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렸어요. 문고리가 더욱 거칠게 흔들렸어요. 쾅쾅쾅.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손을 씻었어요.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손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요. 떨리는 눈동자요. 이건 안 돼요. 저는 뺨을 두드렸어요. 혈색을 돌게 하려고요.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밖에 선 사람은 최철민이 아니었어요. 급한 표정의 중년 남자 승객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요. 남자가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를 밀치다시피 하면서요.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최철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석 쪽을 봤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요. 분명 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갤리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민주야, 괜찮아? 얼굴이 완전 하얘.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물 마실래? 응, 고마워. 수진이가 물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조금 전에 삼킨 종이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숙청 명단이요. 귀국 즉시 체포요. 그 끔찍한 문장들이 지금 제 뱃속에 있어요. 저는 갤리를 둘러봤어요. 영희 언니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우 오빠가 음료수를 나르고 있었어요. 미경 언니가 담요를 개고 있었어요. 지우가 승객들에게 웃으며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저희 6명이요. 쪽지에는 5명이라고 했어요. 저와 동료 5명이요.
그럼 저희 6명 모두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영희 언니가 저를 봤어요.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니,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언니도 알고 있는 걸까요? 숙청 명단을요? 저는 언니에게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베이징 도착하면 영희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도 알고 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오후 2시였어요. 베이징 수도공항에 착륙했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베이징 수도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베이징의 날씨는 맑으며 기온은 28도입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요. 넓은 도로들이요. 착륙했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덜컹.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희는 지정된 호텔 버스에 탑승했어요.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이요. 보이부가 항상 같은 곳을 이용했어요. 진화 호텔이요. 북한 승무원들이 머무는 지정 숙소였죠. 버스 안에서 최철민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분실 방지 차원입니다. 저희는 하나씩 여권을 꺼내 최철민에게 건넸어요. 저도 제 여권을 건넸어요. 파란색 북한 여권이요. 최철민이 여권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저희 6명의 여권 모두를요. 이제 저희는 여권이 없어요. 여권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공항에도 못 가요. 비행기도 못 타요. 저희는 완전히 갇힌 거예요. 최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죠? 위협이었어요. 명확한 위협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거리가 보였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숙청 명단이 진짜라는 걸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희는 끝이에요. 베이징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에요. 48시간 안에 결정해야 해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요. 진화 호텔, 오후 3시였어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갔어요. 3층, 305호실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낡은 텔레비전 하나요.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어요. 가방을 침대에 던졌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쪽지요. 숙청 명단이요. 제 뱃속에 있는 그 종이가 계속 느껴졌어요. 진짜일까요? 누가 왜 저한테 그런 쪽지를 남긴 걸까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최철민일까요?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희 언니, 현우 오빠, 미경 언니, 지우까지요. 저희 6명이 다 모인 거예요. 언니,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최철민이 들을 수 있어. 영희 언니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방문을 잠갔어요. 창문도 닫았어요. 커튼도 쳤어요. 저희는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요. 영희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주야, 너 오늘 기내에서 뭔가 발견했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니도 알아요? 응, 나도 받았어. 어제 평양발 베이징행 비행에서 영희 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였어요. 나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현우 오빠가 말했어요. 나도. 미경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6명 모두요. 모두 쪽지를 받았어요. 각자 다른 시간에요. 다른 장소에서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숙청 명단에 올랐다. 귀국 즉시 체포된다. 이게 진짜일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야. 나 어제 베이징 와서 확인해 봤어. 조선족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거든. 평양에서 소문이 돌고 있대. 고려항공 승무원 6명이 숙청된다고.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이유는 몰라. 하지만 당에서는 이유가 필요 없잖아. 그냥 찍히면 끝이야. 영희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우 오빠가 말했어요. 작년에 외화관리부서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잖아요.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의심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 일에 연루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 해도 걸려. 그게 북한이야. 미경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양 돌아가면? 수용소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수용소야. 그리고 영희 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요. 저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무릎 아프신 어머니요. 동생이요. 3살짜리 조카요. 제가 잘못해서 그들이 수용소로 끌려간다고요? 우리 선택지가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2가지야. 영희 언니가 말했어요. 하나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 내일 아침 9시에 최철민이랑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평양 가. 그리고 착륙하자마자 체포되는 거지. 2번째는요? 탈북.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탈북이요. 그 금지된 단어요. 말만 해도 3대가 죽는 그 단어요. 언니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돌아가면 우린 죽어. 가족들도 어차피 끝이야. 우리가 숙청되면 가족들도 수용소로 끌려갈 거야. 어차피 다 끝이라고. 영희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제가 말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나도 알아. 내 어머니도 평양에 계셔. 남동생도 있고. 하지만 민주야, 우리가 돌아가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죽어. 안 그래?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저희가 숙청되면 가족들도 연좌제로 끌려가요. 어차피 다 끝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야. 현우 오빠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후 3시. 내일 모레 아침 9시까지. 정확히 42시간 남았어. 42시간 안에 탈북한다고요? 어떻게요? 여권도 없는데요? 지우가 물었어요. 여권은 최철민이 갖고 있지. 하지만 영희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방법이 있어. 쪽지에 연락처가 있었잖아. 한국 대사관이래. 베이징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 거기 가면 도와준대. 하지만 어떻게 가요? 최철민이 감시하는데?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야. 영희 언니가 저희를 둘러봤어요.
우리 6명이 함께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알았지?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야, 너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암호는 붉은 학이래요. 연락처는 80 60 8531 1000번이요. 맞아. 나도 똑같은 거 받았어. 그럼 확실한 거야. 누군가 우릴 도우려고 하는 거야. 누구죠? 누가 우릴 도우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영희 언니가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최철민은 지금 1층 로비에 있어. 내가 확인했어. 저녁 6시까지는 로비에 있을 거야. 저녁 식사 후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그때? 응. 오늘 밤 10시. 최철민이 잠들 시간이야. 그때 움직이는 거야. 어디로요? 일단 호텔을 빠져나가야 해.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야. 베이징 시내에 있어. 택시 타면 30분이면 돼. 여권 없이 어떻게 택시를 타요? 돈이 있잖아. 중국 돈. 우리 다 갖고 있잖아. 외화 수당으로 받은 거. 맞아요. 저희는 해외 근무 수당으로 외화를 받아요. 위안화요. 많진 않지만 택시 타기엔 충분해요. 하지만 최철민이 알아채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야. 6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바로 들킬 거야. 그래서 영희 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우리 중 한 명이 남아야 할 수도 있어. 최철민을 붙잡아 놔야 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그게 무슨. 일단은 6명 모두 빠져나가는 걸 목표로 하자. 하지만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영희 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모두가 살아남는 데 집중하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10시 3층 비상계단에서 만나. 알았지? 네, 언니.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알았지? 네. 저희가 대답했어요. 영희 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씩 나가. 동시에 나가면 수상해. 현우 오빠가 먼저 나갔어요. 5분 후에 미경 언니가 나갔어요. 그 다음 지우가요. 수진이가요. 저와 영희 언니만 남았어요. 민주야. 네, 언니. 너 살아남아. 꼭 약속해. 언니도요. 언니도 꼭 살아남아야 해요. 영희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고마워. 지난 5년 동안 같이 일해서 좋았어. 언니가 최철민이 의심할 수 있어. 저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어요. 오늘 밤 10시요. 저희 6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요. 영희 언니와 함께요. 모두 함께요. 42시간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오후 6시였어요. 호텔 식당이요. 저희 6명은 최철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중국 음식이었어요. 볶음밥이랑 만두요.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최철민이 말했어요.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일찍 쉬세요. 내일 아침 7시 기상, 9시 출발이니까. 평양 가는 비행기는 정오예요. 평양이요. 그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어요. 네, 동무. 일찍 쉬겠습니다. 영희 언니가 대답했어요.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식사가 끝났어요. 저희는 하나씩 방으로 돌아갔어요.
최철민은 로비에 남았어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저희를 감시하면서요. 제 방 305호실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30분이요. 탈출 시간까지 3시간 30분 남았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옷을 꺼냈어요. 승무복 말고 평상복이요. 청바지에 티셔츠요. 신발도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구두로는 뛸 수 없으니까요. 돈을 챙겼어요. 위안화 500위안이요. 해외 근무 수당으로 모아둔 거예요. 전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진이요. 작년 명절에 찍은 거예요.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로요. 어머니,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미안해요, 어머니. 저 불효자예요. 어머니 두고 도망가는 불효자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면 저도 죽고 어머니도 죽어요. 동생도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울었어? 응. 아버지 생각나서. 수진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며. 병원비도 없다며. 제가 돈 벌어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수진아. 제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살아남자.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도 모셔올 수 있어. 어떻게? 탈북자가 가족을 모셔온다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바뀌거나 그때까지 우리 살아 있어야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웃었어요. 그래. 우리 살아남자.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9시였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다들 방에 들어갔나 봐요. 저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10시까지 1시간 남았어요. 가방을 맸어요. 작은 가방이었어요. 크면 눈에 띄니까요. 옷 몇 벌,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요. 그게 전부예요. 시계를 봤어요. 9시 50분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9시 55분이요. 복도로 나갔어요. 조심스럽게요. 소리나지 않게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3층 끝에 있는 비상계단이요. 계단 입구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 오빠, 미경 언니, 지우도요. 모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다 왔네. 영희 언니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말 잘 들어. 우리 1층까지 내려가. 비상구로 나가는 거야. 정문 말고 뒤쪽 비상구. 거기 CCTV 없어. 내가 어제 확인했어. 최철민은요? 지금 자기 방에 있을 거야. 7층이야. 우리랑 멀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10시였어요. 저희는 비상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층에서 2층으로요. 2층에서 1층으로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발소리 나지 않게요. 1층에 도착했어요. 비상구 문이 보였어요. 빨간 불이 켜진 문이요. 저기야. 저 문으로 나가면 돼. 영희 언니가 속삭였어요. 저희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10m요. 5m요. 3m요. 그때였어요.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철민이었어요.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최철민이 계단 입구에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차갑게요. 설마 도망가려는 건 아니었겠지? 우리 충성스러운 승무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권도 없이 어디 갈 생각이었어? 중국 경찰한테 신고하면 바로 잡혀 북송되는 거야. 최철민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다들 방으로 돌아가. 지금 당장.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안 돼. 영희 언니가 소리쳤어요. 우린 안 돌아가. 평양 안 돌아가. 이영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린 숙청 명단에 올랐어. 돌아가면 죽는다고. 차라리 여기서. 닥쳐. 최철민이 달려들었어요. 영희 언니를 붙잡으려고요. 뛰어. 지금 뛰어. 영희 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최철민을 막아섰어요. 몸으로요. 빨리. 나 신경 쓰지 말고 뛰어. 언니. 가. 지금 당장. 현우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야 해. 지금 아니면 다 죽어. 저희는 뛰었어요. 비상구로요.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뒤에서 영희 언니와 최철민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죽고 싶어? 너나 조심해.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주야, 뒤 보지 마. 앞만 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는 계속 뛰었어요. 호텔 뒤편 골목으로요. 어두웠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계속 뛰었어요. 숨이 차도요. 다리가 아파도요. 100m를 뛰었을까요? 큰 도로가 나왔어요. 택시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택시 잡아. 현우 오빠가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한 대가 멈췄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현우 오빠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 지금 밤인데? 급해요. 빨리요. 저희는 택시에 탔어요. 5명이요. 영희 언니 빼고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진화 호텔이 점점 작아졌어요. 영희 언니요.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니. 눈물이 흘렀어요. 민주야, 울지 마. 언니가 원한 거야. 우리 살라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택시는 베이징 시내를 달렸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였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자유롭게요. 한국 대사관까지 얼마나 걸려요? 30분이요. 30분이요. 30분 후면 저희는 자유예요. 아니면 죽음이에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영희 언니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겠어요. 꼭 살아남겠어요.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요. 택시 아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최철민이 쫓아오는 건 아닐까요? 혹시 경찰차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요? 민주야, 아파. 뒤에 아무도 없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수진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분 더요. 택시 기사가 대답했어요. 20분이요. 20분만 더 버티면 돼요. 한국 대사관이요. 거기만 가면 안전해요. 그렇죠? 택시는 베이징 시내를 달렸어요. 밤이지만 거리는 환했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였어요. 고층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기요, 손님들.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한국 대사관을 밤에 가는 사람은 처음이라서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현우 오빠가 대답했어요. 택시기사가 뭔가 더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계속 백미러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기 신호등에서 세워주세요. 여기서 내릴게요. 네. 아직 안 도착했는데요. 괜찮아요. 여기서 내릴게요. 현우 오빠가 돈을 건넸어요. 택시가 멈췄어요. 저희는 급히 내렸어요. 왜 여기서 내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택시 기사가 의심하고 있었어. 신고할 수도 있어. 여기서 걸어가는 게 나아. 얼마나 남았어요? 1km쯤? 15분이면 돼. 저희는 걷기 시작했어요. 빠르게요. 하지만 뛰지는 않았어요. 뛰면 눈에 띄니까요. 거리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요. 술집에서 웃는 사람들이요. 저희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10분을 걸었을까요? 저기 봐. 수진이가 앞을 가리켰어요. 큰 건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맞나? 불이 꺼져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어두웠어요. 밤인데도 경비 한 명 안 보였어요. 이상한데. 현우 오빠가 말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사관 입구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어. 밤이라서 그런가? 그때였어요. 한국 대사관 찾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사관 문 닫았어요. 저녁 6시에 닫아요. 그럼 어떡해요? 저 따라오세요.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붉은 학. 그 단어를 듣는 순간이요.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쪽지에 있던. 맞아요. 전화 받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남자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따라갔어요. 남자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골목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차가 저기 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타세요. 저희는 차에 탔어요. 5명이요.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우 오빠가 물었어요. 안전한 곳이요. 대사관은 지금 위험해요. 북한이 감시하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다른 곳이요? 베이징 외곽에 안전가옥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만 숨어 계세요. 내일 공항으로 모셔드릴게요. 공항이요? 네. 여권 준비했어요. 이걸로 내일 비행기 타시면 돼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여권 5개가 있었어요. 가짜지만 공항 통과는 할 수 있어요. 차는 베이징 시내를 벗어났어요. 어두운 길로요. 가로등도 별로 없는 길이요. 점점 더 외곽으로 갔어요. 저기, 얼마나 더 가야 해요? 1시간쯤이요. 1시간이요. 너무 멀어요.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가는 거죠?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어둠 속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어요. 어두운 건물이 보였어요. 창문에 불도 없는 건물이요. 들어가시죠. 건물 안은 더 어두웠어요. 전등도 없었어요. 남자가 손전등을 켰어요. 여기서 하루만 계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여기 너무 어두운데요. 전기는 내일 아침에 들어와요. 지금은 쉬세요.
남자가 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기 침대 있어요. 물도 있고요. 저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침대가 있었어요. 5개요. 그리고 물병들이요. 문은 잠그지 마세요. 위험하면 제가 깨워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요. 저희는 어둠 속에 남았어요. 불 좀 켜볼까? 현우 오빠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하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네. 저도 침대에 누웠어요. 딱딱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영희 언니가 떠올랐어요.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깼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아까 그 남자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2명이 더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현우 오빠가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남자가 말했어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계획이요? 여러분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면 5만 달러를 준대요. 한 명당 10,000달러요. 5명이면 5만 달러네요. 나쁘지 않죠? 안 돼요. 우리 한국 가야 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장사니까요. 덩치 큰 남자 2명이 다가왔어요. 도망쳐. 현우 오빠가 소리쳤어요. 저는 문으로 뛰었어요. 미경 언니, 지우, 수진이랑 같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을 내려갔어요. 현관문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돌렸어요. 잠겨 있었어요. 안 돼. 안 열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미경 언니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창문도 잠겨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저희를 비췄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제발이요. 우리 돈 줄게요. 얼마요? 1,000위안 있어요. 다 줄게요. 1,000위안이요? 그게 5만 달러보다 많나요? 남자가 코웃음 쳤어요. 그때 현우 오빠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도망쳐. 뒷문으로. 현우 오빠가 남자 하나를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빨리. 저희는 뒷문으로 뛰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어두운 들판이었어요. 저희는 계속 뛰었어요. 어둠 속으로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더 빨랐어요. 5분을 뛰었을까요? 큰 도로가 보였어요. 저기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워. 현우 오빠가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멈췄어요. 공항? 베이징 공항으로 가주세요. 돈 많이 줄게요. 현우 오빠가 소리쳤어요. 트럭 기사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현우 오빠가 돈을 보여줬어요. 전부요. 타요. 저희는 트럭에 탔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요. 1시간이요. 저희는 살았어요. 브로커한테 팔릴 뻔했지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여권도 가짜고요. 돈도 거의 없고요. 현우 오빠, 우리 어떡해요? 일단 공항 가. 거기서 생각하자. 트럭은 베이징 공항을 향해 달렸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6월 13일이요.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새벽 6시였어요. 베이징 수도 공항이요. 트럭이 공항 앞에 섰어요. 저희는 내렸어요. 공항 입구가 보였어요. 이제 어떡해요? 지우가 물었어요. 일단 화장실로 가. 거기서 정리하자. 현우 오빠가 말했어요. 저희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벽인데도 붐볐어요. 출국하는 사람들이요. 여행 가는 사람들이요. 화장실을 찾았어요. 여자 화장실이요. 저희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끔찍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요. 옷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물부터 마시자. 수진이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저희는 물을 마셨어요. 얼굴도 씻었어요. 현우 오빠, 이제 진짜 어떡해요? 여권도 가짜고 돈도 없고. 제가 물었어요. 전화해야 해. 쪽지에 있던 번호로. 현우 오빠가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밖에 있었어요. 동전을 넣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80, 60, 8531, 1000번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어요. 저희 고려항공 승무원입니다. 도와주세요. 암호는 붉은학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이징 공항이요. 브로커한테 배신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으세요. 지금 북한 보위부가 공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바로 잡혀요. 그럼 어떡해요? 화장실에 숨으세요. 여자 화장실 제일 안쪽 칸이요. 문 잠그고 변기 뚜껑 닫고 그 위에 앉으세요. 60분만 버티세요. 60분 후에 말레이시아행 비행기가 출발해요. 그거 타세요. 표는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60분 후에 탑승구 직원이 표를 줄 거예요. 절대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뭐래? 화장실에 숨으래요. 60분 동안. 60분이요? 응. 그 후에 말레이시아행 타래. 저희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일 안쪽 칸들로 갔어요. 저와 수진이는 한 칸에요. 미경 언니와 지우는 옆 칸이요. 현우 오빠는 남자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았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발을 들어 올렸어요. 밑에서 보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민주야, 우리 살 수 있을까? 응, 살 거야. 꼭. 시간이 흘렀어요. 10분이요. 20분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리요. 물 내리는 소리요. 손 씻는 소리요. 저희는 숨을 죽였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30분이 지났어요.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찾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최철민의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요. 칸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어있음. 여기도, 여기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칸으로요. 쾅쾅쾅. 제 칸 문이 흔들렸어요. 여기 잠겨 있어. 문 열어. 저는 수진이 손을 꽉 잡았어요. 숨도 쉬지 않았어요. 부서. 문이 흔들렸어요. 한 번, 두 번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공항 직원인 것 같았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경찰 부를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가는 소리였어요. 저희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40분이 지났어요. 50분이요. 그때 또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있다? 최철민이었어요. 다시 왔어요. 도망쳐. 현우 오빠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수진이도요. 미경 언니랑 지우도요. 화장실 밖이요. 복도였어요. 뒤에서 최철민이 쫓아왔어요. 멈춰. 저희는 계속 뛰었어요. 탕, 총소리였어요. 천장에 구멍이 났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바닥에 엎드렸어요. 다음은 다리야. 최철민이 소리쳤어요. 저희는 멈췄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손 들어. 모두. 저희는 손을 들었어요. 최철민이 다가왔어요. 총을 겨누면서요. 이제 끝이야. 너희는. 그때였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카트를 끌고 왔어요. 큰 카트요. 쓰레기가 가득 실린 카트요. 카트가 최철민 앞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이요. 현우 오빠가 소리쳤어요. 지금. 저희는 카트 뒤로 뛰었어요. 카트를 방패 삼아서요. 최철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저희는 계속 뛰었어요. 모퉁이를 돌았어요. 또 모퉁이를요. 저기 게이트가 보였어요. C28번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저희는 게이트로 뛰었어요. 탑승권 주세요.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빨리 타세요. 곧 출발해요. 저희는 탑승권을 받아들고 뛰었어요. 탑승교로요. 뒤에서 최철민의 소리가 들렸어요. 못 가. 하지만 저희는 이미 탑승교 안이었어요. 비행기가 보였어요. 큰 비행기요. 기내로 들어갔어요. 좌석이 23열이에요. 빨리 앉으세요. 승무원이 말했어요. 저희는 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쿠알라룸푸르로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쾅!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천국의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탑승교가 멀어졌어요. 최철민이 보였어요. 탑승교 끝에 서서요.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어요. 이륙했어요.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해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는 중간 기착지예요. 거기서 한국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최철민이 말레이시아로 쫓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살았어요. 60분을 버텼어요. 총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말레이시아까지 6시간이요. 6시간 후면 어떻게 될까요? 6시간이 지났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날씨는 맑음입니다. 6월 15일이요. 오후 2시요. 평양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저희는 내렸어요. 탑승교를 지나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한국행 비행기 찾아야 해. 인천행. 저희는 출발 게이트를 찾았어요. 큰 전광판을 봤어요. 저기 인천행 게이트 C28번.
몇 시 출발이야? 오후 5시. 2시간 남았어. 가자. 빨리. 저희는 게이트를 향해 걸었어요. 긴 복도를 걸었어요. 면세점을 지나고요. 식당을 지나고요. 게이트 C 28번이 보였어요. 인천행이요. 대한민국이요. 저기만 가면 돼요. 50m만 더 가면요. 빨리, 빨리 가야 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희는 탑승구를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40m, 30m, 20m요. 그때였어요. 오랜만이네, 박민주 승무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요.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최철민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베이징에서 뿌리쳤는데요. 말레이시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의 뒤에는 말레이시아 경찰 4명이 서 있었고요. 그들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들려 있었어요. 이들은 북한 범죄자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서가 나왔습니다. 납치, 절도, 국가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최철민이 경찰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갑 채워. 경찰들이 다가왔어요. 저희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웠어요. 쇠가 차가웠어요. 탑승구까지 고작 50m요. 하지만 이제 그 거리는 무한대처럼 느껴졌어요. 안 돼. 안 돼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 여긴 말레이시아야. 법을 따라야 해. 최철민이 비웃었어요. 너희 평양으로 돌아간다. 오늘 밤 비행기로. 평양이요. 수용소요. 죽음이요. 제발이요. 제발 보내주세요. 제가 애원했어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최철민이 저희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이었어요. 돌아봤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들이요. 누구요? 최철민이 물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가시죠. 무슨 소리요? 이들은 북한 국민이요. 당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요. 이분들은 어젯밤 우리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거짓말. 이들은 대사관에 온 적 없소.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사가 말레이시아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서류를 보여줬어요. 경찰들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분들은 정치적 망명 신청자입니다. 강제 송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이들은 범죄자란 말이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영사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수갑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열쇠를 꺼냈어요. 저희 수갑을 풀었어요. 손목에서 차가운 쇠가 떨어졌어요. 안 돼. 이들을 보낼 수 없어. 최철민이 소리쳤어요. 저희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경찰 2명이 그를 막았어요. 팔을 잡았어요. 비켜. 나. 이쪽으로 오세요. 영사가 저희를 이끌었어요. 탑승구로요. 뒤에서 최철민의 고함이 들렸어요. 너희 가족들 다 죽는다. 어머니도, 동생도 다 수용소로 끌려갈 거야.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최철민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멀어졌어요. 탑승권 주세요. 영사가 탑승권 5장을 꺼냈어요. 인천행입니다. 빨리 타세요. 저희는 탑승구로 들어갔어요.
탑승교를 걸었어요.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이요. 태극기가 보였어요. 기내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승무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파란색 승무복을 입고요. 좌석이 23A부터예요. 저희는 좌석에 앉았어요. 저는 창가 좌석이었어요. 23A요. 수진이가 옆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한국말이요. 승객 여러분,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인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이륙했어요. 말레이시아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진짜 해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5시간 후면 인천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자유의 땅이에요. 영희 언니요. 언니는 못 왔지만요. 저희는 살았어요.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 멀리 북쪽으로 대한민국이 있어요. 곧 도착해요. 자유의 땅에요. 5시간이 지났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날씨는 맑음, 기온은 23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어요. 서해요.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천이요.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어요. 자동차 불빛이 흘렀어요. 자유의 불빛이요. 저기가 한국이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울면서요.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심사대에 섰어요. 여권 주세요. 제가 임시 여행 증명서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도장을 찍었어요. 쿵.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자유의 소리였어요. 출구로 나왔어요. 자동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불빛이 쏟아졌어요. 박민주 씨, 김수진 씨, 최현우 씨, 정미경 씨, 한지우 씨, 국정원 직원이 저희를 불렀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차를 탔어요.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였어요. 자동차들이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저것 봐. 저 차들 속도 좀 봐. 지우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북에서는 저렇게 못 달려. 기름도 없고 차도 없고. 저기 저것 좀 봐. 편의점이야. 수진이가 가리켰어요. 밤 11시인데도 가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고요. 밤에도 장사해? 신기하다. 한국은 24시간 가게가 많대요. 밤에도 뭐든지 살 수 있대. 직원이 설명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6월 16일 자정이었어요. 오늘은 쉬세요. 내일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깨끗한 방이요. 침대가 있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어요. 민주야, 이것 봐. 수진이가 세면대를 가리켰어요. 뜨거운 물이 나와. 바로 나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정말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북에서는 겨울에도 찬물로 씻었는데요. 이거 봐.
샴푸도 있어. 비누도 있어. 치약도 있어. 세면대 위에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래요. 여기가 천국인가 봐. 수진이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쌀밥이요. 된장찌개요. 김치요. 계란말이요. 나물 반찬들이요. 과일도 있었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네, 마음껏 드세요. 더 필요하면 더 받으셔도 돼요. 더 받아도 된다고요? 북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맛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민주야, 왜 울어? 맛있어서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식사 후에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작은 기계를 들어 보였어요. 휴대폰이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화는 기본이고요. 인터넷도 되고, 돈도 보낼 수 있고, 물건도 주문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해요? 네. 화면에서 누르면 집까지 배달해줘요. 음식도요. 신기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교통카드예요. 이걸로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요. 돈은요? 미리 돈을 충전해 놓으면 돼요. 그럼 찍기만 하면 돼요. 신기하다. 오후에는 마트 견학을 갔어요. 마트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이요, 고기요, 과일이요, 야채요, 과자요, 음료수요.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요. 배급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배급표요? 그런 거 없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저는 과일 코너에 섰어요. 사과, 배, 포도, 수박, 참외요. 북에서는 명절 때나 먹었던 것들이 여기 가득했어요. 만져봐도 돼요? 네, 고르세요. 사과를 만져봤어요. 빨갛고 단단했어요. 신기했어요. 저녁 때였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이 엄청 많았어요. 10개, 20개, 30개요. 계속 돌려도 끝이 없었어요. 와, 채널이 이렇게 많아? 뉴스를 봤어요. 여러 방송사 뉴스가 있었어요.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뉴스인데 방송마다 다르게 말하네. 그게 자유예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각자 생각이 달라도 돼요. 말해도 되고요. 말해도 된다고요? 북에서는 당이 말한 것만 따라 해야 했는데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켰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요.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어요. 수많은 글이 나왔어요. 북한 소식이요. 사진들도 있었어요. 평양 날씨라고 쳤어요. 평양의 날씨가 나왔어요. 지금 비가 온대요.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평양 날씨를 볼 수 있다니요. 어머니는 지금 비를 맞고 계실까요? 편지를 썼어요. 평양에 있는 어머니에게요. 보낼 수는 없지만요. 어머니, 저 민주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기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밤에도 가게가 열어요.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요.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요. 저 달은 북한에서도 보이겠죠.
어머니도 이달을 보고 계실까요? 48시간이요. 생과 사를 오간 48시간이요. 그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여기서는 말하고 싶은 걸 말해도 돼요.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돼요.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돼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요. 영희 언니를요. 제 가족을요. 그리고 언젠가요. 언젠가는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 저는 살겠어요. 열심히요.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요.